안녕하세요.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이 뇌시 치료제를 수출을 했는데요. 미국 MSD의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을 전한 한미약품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아고니스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건데 계약금이 1000만 달러이고요. 마일스톤이 8억 달러입니다.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8.7억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바꾸면 1조 원이 넘죠. 구체적으로 계약금은 120억 원, 그리고 마일스톤은 1조 400억 원입니다. NAFLD라는 것은 단순 지방간과 내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 심플한 것은 예후가 양호한데 내시가 발생하면 5년 생존율이 67%, 10년 생존율이 59%로 낮아집니다. 요 NAFLD 환자의 약 20%가 내시를 앓고 있는데요. 요 NAFLD의 F가 fat이라는 뜻입니다. fatty liver. 내시는 이제 현재까지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FL 환자들은 양호한 경과를 가지지만은 이게 내시로 될 경우에는 이게 요거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시에 대한 진단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체계를 적용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표를 보면은 여기 NFLD가 있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N이 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알코올이랑 이것도 비알코올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비알코올이기 때문이죠. NAFLD는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의 발생에 있어서 간세포의 아포토시스가 중요한 기전. 그리고 NAFL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유병률이 16%에서 3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들은 유럽, 요 간악회, EASL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간 진단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방량, 섬유화 진행 정도, 염증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미약품이 애로한 것은 랩스 GLP 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HM 이거는 한미의 앞자를 따서 한 거겠죠. 후보물질일 때 이렇게 명칭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12525A 듀얼 아고니스트. 그래서 이 듀얼 아고니스트는 내시 치료 후보 물질이고 요거랑 요거를 이제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MSD와 계약을 한 거고 후보 물질을 애로한 거죠. 한미약품은 이전에 랩스를 한번 기술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애로를 했었는데요. 2015년 11월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게 총 당시 하나로 9,372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4년 만에 다시 권리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놓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애로를 한 거죠. 그래서 임상이 끝난 시점에서 얀센은 이제 비만, 당뇨 이거 동시 치료제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치료면 상당히 좋죠. 근데 체중 감소는 목표치를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만은 그 엔드포인트가 달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치료제 쓸 수 있는데 요 뒤에 거 당뇨 쪽에서 혈당 조절은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거는 이제 충족을 안 됐기 때문에 더 개발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전부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상이 이 뒷부분은 실패했다는 거, 근데 앞부분은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이제 안 살 수도 있는데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얀센보다 더 계약 규모가 크게 애롤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MSD 얘도 자국적 제약사거든요. 여기에 1조 273억 원에 팔았습니다. 처음에 얀센에게 팔았을 때는 8억 1000만 달러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8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 달러를 더 받고서 애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얀센 같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팔았다 다시 돌아오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이거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애로를 성공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랩스 같은 경우에는 약효 지속성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주 1회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속이 만약에 덜 된다면은 주 막 2회를 해야 돼서 환자도 불편하고 뭐 돈도 더 들어가고 왜냐면 약을 더 쓰게 되잖아요. 약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번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쪽 얘기가 있었잖아요. 혈당량을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인 이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내에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해 혈액에 있던 것을 세포 내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는 작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에 이제 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도당들을 세포 내로 이동을 시켜서 포도당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마치 열쇠처럼 세포로 열어가지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는 없겠죠.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갔으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그리고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인슐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슐린 투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어 혈당치를 낮춰주는 역할, 혈당치를 이렇게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발견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연소로 받은 분이 있는데, 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요 인슐린을 발견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2018년도에는 PD-1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산소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이게 어베일러빌리티에 관해서 작용 기전을 설명을 했죠. 그 2018년 둘 다 지금 이거 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히프 그 1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는 PD-1, 이건 키투르다랑 옵디보 같은 게 벌써 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은 과다한 당을 간에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간에 글리코겐이라고 하여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슐린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혈액 내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당을 간에 저장을 함으로써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혈액에서 증가한 이 포도당을 간, 지방, 근육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促진하도록 도와줍니다. 내시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화되고 있고 2019년 기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보니까 인터셉트 파마 3상이 있었고, 길리어드도 3상, 엘러간 3상, 제네피트 이렇게 다국적 제약사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CJ헬스케어, 동아ST, 휴원스 이렇게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그 퍼스트 인 클래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전 세계 임상 3상 진인 약물은 4개뿐이 없습니다. 여기 2018년 기사인데요. CJ, 한미, 동아 등 신약 선점도 나섰다. 치료제가 없는 블루오션이고, 내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성인의 12%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NAFLD에서 시작해서 7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0억에서 350억 달러로 추산이 되면서 많은 제약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 200에서 370억 달러였잖아요. 이거 하나로 하면은 세계 37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HLB 리보세란이 포함되어 있는 요거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 2019년 기사입니다. 2022년에 2천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것은 200억에서 370억이었잖아요.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37조였으니까 20조였다고 하면은 대략 200조. 그리고 이게 전 세계잖아요. 이게 2천억 달러가. 근데 그 중에서 미국 시장만 1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미국 시장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톱, 2018년에 매출톱은 레블리미드, 머크의 키투르다가 이렇게 각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인데 2021년부터 어떻게 되느냐. 키투르다가 167억 불. 아까 200에서 370억 불이 전체 내시의 시장 규모였잖아요. 그런데 키투르다 혼자 167억 불을 벌고, 레블리미드가 128억 불, 옵디보가 98억 불의 규모의 매출을 거둘 것이다. 하나가 요 시장 하나치가 되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신약 하나가 얼마나 이제 차지를 하느냐였고요. 요거 자료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키투르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키투르다 하나가 뭐 160억 정도 불 정도 번다라는 거고, 요거는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전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BMS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죠. 2020년에 283억 불. 그러니까 대략 한 37조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로슈가 274.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MSD가 아까 나왔던 그 회사 얘도 3위입니다. 3위 랭크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매출 톱을 보면서 이제 기업들을 좀 익혀두면은 나중에 요런 기업에게 에로를 했다, 요런 기업에게 에로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기업에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니까 에로가 됐다는 것은 요 기업들이 그 가치를 알고서 또 사들였다는 거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살 때 또 화끈하게 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도 에로 할 때 이런 큰 회사들에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조 원 이상의 에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일종의 뭐 좀 조그만 기업들은 이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베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이제 BMS, 로슈, MSD, 화이자, 여기 J&J 이렇게 있고 릴리도 있고 에브비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